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번 사태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 이후 주택 규제 완화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을 연초 대비 많게는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 낮춘 급급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재건축 대장주인 잠실 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61제곱미터 12층인데요. 종전의 최고가를 24억 3,400만 원에 찍었는데 그때 가격보다 4억 원 이상 낮게 매물이 나와도 매수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 매매 사례 가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82.61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지난 2019년 12월 16일 날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24억 3,400만 원에 12층이 거래가 됐는데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사실은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0일 날 22억 8,425만 원에 14층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또 지난달 3월 26일 날 21억 425만 원에 13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24억 3,400만 원보다 4억 원 이상 떨어진 20억에 나와도 매수자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또한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제곱미터 저층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실거래가 21억 5천만 원보다 4억 5천만 원 낮은 17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집주인들이 말이죠. 앞다퉈서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올해 6월 1일 아니겠습니까? 6월 1일 전까지 매물이 추가로 더 나오면서 빨리 하루라도 팔려고 하는 경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가 지난 12월 16일이죠. 다주택자들에게 올해 6월 30일까지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배제하고 또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실거래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전용 면적은 76.79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지난 2019년 12월 4일 날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21억 5천만 원입니다. 7층이 거래가 되었는데 그리고 올해 들어서 거래는 많이 없었는데 2월 24일 날 19억 4,500만 원에 12층에 거래가 되었고요. 또한 올해 3월 10일 날 19억 5천만 원에 2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날 19억 3,300만 원에 11층에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2, 3억씩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부 여당이 말이죠. 상반기 내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목표로 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고 또 6월 말까지 정해진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한도 지금 다가오고 있죠. 또한 당분간 호가를 낮춘 매물이 줄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음마아파트 76.79제곱미터는요. 총선 전에는 19억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21억 5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그때 가격을 비교하면 10% 이상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번 사태로요. 매수세가 위축이 되었는데 총선 이후에는 더 심리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요. 부동산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풍향계 역할, 즉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당분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이죠. 4.15 총선 이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4.15 부동산 총선 이후에 부동산 정책 기조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4.15 총선에서요, 여당이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지금껏 규제의 일변도였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인 보유세를 강화할 거고요.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굵직한 규제의 본격적인 실행과 함께 토지 공개념 등 한층 급진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말이지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번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급등하던 서울 집값이 최근 냉각기에 접어든 분위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규제 정책을 주도하던 여당이 입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집값 하락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투기 수요 억제 이주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하락세거든요. 지금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이죠.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 감소로서 고용 충격이 대단합니다.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 감소로 소득이 격감되는 거 아닙니까? 소득이 격감되게 되면 모든 구매력이 약화됩니다. 이렇게 구매력이 약화되면 주택 매수 수요도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투자 수요들도 급감하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 주택을 매수하기보다는 주택 청약이라든가 또는 급급매라든가 또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또는 공매 등을 통해서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진 가격에 매물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매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년에 말이죠. 만약에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하고 또 이번 사태 충격이 좀 회복이 시작된다면 당연히 또 집값 상승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가격이 아마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집값이 상승한다면 저는 정부한테 이런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집값 안정화 정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말이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통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겁니다. 즉 용적률을 완화해서 주택을 공급을 확대하고 또 서울 도심에서 말이죠. 그린벨트 중에서 보존 가치가 없는 그러한 지역을 좀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다주택자들이라든가 법인들이 말이죠.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좀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방법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집값은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말이죠. 주택법인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법인들이 많습니까? 이건 정부가 좀 규제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강남 부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부동산은 말이죠. 심리전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강남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5년간 강남 아파트 가격은 무려 40% 이상 하락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2008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하락해가지고 2013년도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 2019년도까지 무려 100% 이상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자들이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여건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말이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한 달 남았는데요. 지금 일부 다급한 집주인들이 본인들이 2년간 전세 살겠다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지금 강남에서 내놓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이전에 양도하면 2020년도 올해 재산세 종부세 안 냅니다. 그러나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매수하는 사람들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냅니다. 만약에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내는 거냐? 매수인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라든가 강남의 일부 사람들이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게 되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안 낸다는 겁니다. 뭐 이러한 이점도 있고 또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미리 파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 자금을 확보했다가 내년도에 가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매수자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잠실 아파트 거래 가격이 지금 17억 원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고 호가를 내리고 갭 투자를 권하는 강남 집주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 대단지 트리지움 84제곱미터 고층이 최근에 16억 9천만 원의 급급매로 나왔습니다. 같은 면적 아파트가 지난해 12월 19억 8천만 원입니다. 14층에서 거래가 되었고 20억에 육박했으나 최근 매도 호가가 고점 대비 3억 원 가까이 하락한 셈입니다. 이 매물은 매도자인 집주인이 2년간 세입자로 살겠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세보증금이 한 8억인데 말이죠.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10억으로 안고 매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6억 9천만 원의 거래가 된다면 전세보증금 10억 빼면은 순수한 자금 6억 9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매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내걸어 매수자는 6억 9천만 원만 있으면 이 아파트를 갭 투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면적의 전세 금액이 보증금 8억 5천에서 9억 원 선에서 체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 대비 전세 가격은 1억 원가량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매수자 입장에서는 갭 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갭 투자하면 막차 타는 것입니다.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강남 4구는요 4주 연속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 지역은 전체적으로 지금 2주 연속 하락 중이고요. 수도권은 보합 및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 대부분 지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1대 총선 결과에 따른 안정화 정책 기조 유지 예상 및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 지표 악화 등으로 관망세가 보이는 가운데 아파트 가격은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